현장에 가서 직접 뭐 동영상을 찍고 어떤 증거 채집을 제가 직접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목격자들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증거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광의 파트너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뒤집기, 민사소송을 제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2심에서 뒤집은 사건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자 해요. 어떻게 해서 2심에서 승소할 것인가? 1심에서 이미 패소했지만 2심에서 어떻게 승소할 것인지 제가 실제로 승소했던 여러 사안들을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을 토대로 공통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뢰인분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는 소송에서 사실과 증거에 대한 제출, 주장, 이런 부분의 어떤 모든 부담이 원고, 피고, 당사자들에게만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의 직권주의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의뢰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거나 이미 주장을 했지만 그와 달리 직권으로 모든 증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그게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피고가 항변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주장을 하면 이길 텐데 왜 이 주장을 안 하지? 라고 코치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성명권 행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도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은 그대로 자백한 내용, 불리한 진술도 그대로 법원이 인정하게 됩니다. 자백의 구속력의 법칙. 증거 제출의 책임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안 선임해서 당사자가 혼자서 진행을 하다가 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사건, 이겨야 마땅한 사건도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이렇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반해서 제대로 된 주장을 못할 경우 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지만 그 변호사가 혹시라도 중요한 쟁점을 누락한다든지, 중요한 증거 제출을 안 한다든지, 중요한 어떤 주장 내용을 빠뜨린다든지, 아니면 주장을 좀 잘못한다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길 사건도 질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인데 조금만 이길 수 있고, 약간의 이런 위험성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간은 판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민사재판 법정에 한번 가서 앉아 있어 보시면 압니다. 그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을 둔 거예요. 당사자들이 직접 주장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해주겠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민사소송의 대원칙으로 형사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금전 대여금 청구라든지 어떤 변호사 없이 계약서만으로 인정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약간의 쟁점이 복잡하고 분쟁이 있는 사건,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건,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하에서 민사소송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1심에서 이미 진 경우, 1심에서 진 경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심 시작할 때보다는 1심에서 져서 저한테 이제 변호사를 찾아보고 좀 연락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1심 판결을 뒤집어 실제로 완전히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2심에서의 이 전략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심 사건에 항소하는 비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2심에서 판례를 변경해서 1심 사건을 뒤집는 경우도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2심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가 1심에서 완전히 패소했다가 2심에서 뒤집은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2심 재판 과정을 앞두고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뭐 동영상을 찍고 어떤 증거 채집을 제가 직접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목격자들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증거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 새로운 증거 내지 보강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 왜냐하면 2심에서도 1심과 달라지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필요하고, 이 증인 신청 이후에 증인 소환을 해서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과정도 있지만, 증인 진술서 방식으로 이렇게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지를 그 해당 증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그 질문지를 받은 증인이 그에 따른 답변을 다시 법원에게 보내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조회 내지 이제 문서 제출 명령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추가적인 증거 수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입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주장에 따른 입증이 중요하고 그 입증 방법을 잘 구현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제 정교한 서면,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이걸 잘 써야 되고, 또 변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재판에서 어떻게 변론하는지도 민사소송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재판장님께서 변론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재판부가 또 의심나는 부분을 중간중간에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재판부의 어떤 심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제대로 잘 설명하고 그에 맞는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잘못된 1심 판결을 다시 뒤집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민사소송 1심 판결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한, 제가 실제 수행한 사례들을 토대로 한번 어떻게 해야지 패소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뒤집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형사재판하고는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사실과 증거의 어떤 주장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법원은 그 주장한 사실을 토대로만 판단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줄 수가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중요하고, 변호사가 혹시라도 쟁점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하면 그 부분 때문에 패소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심 판결을 또 뒤집으려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증거 제출, 현장 방문을 직접 한다든지 사실 확인서를 새롭게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사건 관련자들의 어떤 증인 신청 과정을 통해서 증인 소환을 하고 증인 신문을 하든지, 아니면 증인 진술서 제출 방식으로 어떤 증인의 어떤 그 내용이 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사실조회 내지 문서 제출 명령 절차를 통해서 1심 판결에 조금 입증이 덜 했던,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소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 설득을 위해서 충실한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부가 문의하는 어떤 이런 부분, 성명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반박 답변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모든 과정이 의뢰인분과의 어떤 유기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어 본 실제 수행 사례가 제 블로그에도 있고 실제로 많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조금 실제랑 맞지 않게 패소하신 그런 의뢰인분이 계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업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